자, 여러분, 일단 송민곡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어쨌든 이런 기출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기출들을 여러분이 문제풀이용으로 풀어보는 건 당연히 유의미하고, 당연히 학교 내신 필기에 따라서 분석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내신 시험 범위 확정되고 자료 나오고 여러분 갖다 주시는 거에 따라서 학교별로 개인별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얘는 지금 제가 출력해서 드릴 건데, 지금 녹색은 현대어풀이 써놓은 거야. 그리고 내신 시험 범위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현대어풀이 된 걸 정리해서 드릴 거고, 오른쪽 파란색 쓰는 건 뭐냐면, 이제 사실은 이제 수능 대비로 읽었을 땐 이렇게 녹색까지 읽을 필요가 없어요. 대략적인 의미만 알면 되는 거거든. 왜냐면 봐봐, 이게 벌써 몇백 년 전 작품이잖아요. 그럼 100% 완벽하게 현대 학생들이 아는 게 무슨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것은 소통의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국 애들하고 뭐 소통을 할 때도 100% 이해가 안 돼도 의미가 통하거든. 오히려 한국 사람들하고 말이 더 안 통할 때가 많아,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 정도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충분하고, 문제까지도 같이 볼 건데, 그 전에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차피 이 문학작품은요, 그 시절의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020년대를 살고 있잖아. 이 시대의 세계관이 있는 거고, 조선시대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진심으로 천상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당연 지상계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들이었고. 뭐 재밌는 일이 있어? 왜 갑자기 웃는 거야? 자, 그럼 천상계, 선녀도 있을 거고, 신선도 있을 거고, 욱하상제도 있을 거라고 믿었고, 이게 서양에서는 여러분 바랄라라고 들어봤을 텐데, 혹시 뭐 이런 영화 매드맥스 혹시 영화 아니야? 이게 19금인가? 아무튼 아무튼 되게 재밌는 영화예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보시고, 여기에 약간 몇백 년 뒤에 지구를 그리고 있는데, 아예 그냥 사막화 돼가지고 물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그런 세상이거든. 거기서 그런 어떤 전사들이 이제 그 지배자를 향해서 절대적 충성을 하는데, 걔네들이 전투하다가 죽으면 자기들이 발할라고 간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그게 뭐였냐면 어떤 천국으로 간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봤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어쨌든 뭐 우리 인간의 무의식이든 옛날 사람, 지금 사람이든 믿든 믿지 않든 그런 추상적이고, 또는 우리가 분명히 죽으면 어디로 가겠지? 내가 이렇게 예쁘게 키운 강아지가 나중에 죽고 나면 무지개 다리 건너서 날 기다리고 있을까? 뭐 이런 상상들을 해보잖아. 그런 어떤 세계관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미신이고 무슨 그런 게 어디 있냐, 뭐 사후세계 어떻게 하냐. 물론 그게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없다는 것도 증명을 못했고, 또 지금도 내가 되게 어릴 때부터 키웠던 강아지가 죽고 나면 저보다 빨리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그런 상상을 해보잖아. 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우리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세계관이고 우리의 상상이고, 그런 게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뭐냐면 학문처럼 막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가르칠 수는 있는데, 수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내신 공부할 때도 분명히 여러분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들어보기 시작하면 그냥 편해질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부 자체가 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냥 해. 여러분, 그게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뭔가 거스르려고 하는, 뭔가 자꾸 이렇게 스무스하게 인생이 풀려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뭔가 그 상황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함이고, 스무스하게 그 상황을 굴려내지 못함이고, 그럼 항상 여러분 효율이 떨어져요. 너무 낭비야. 그리고 엊그제 좀 저는 재밌는 경험, 웃긴 경험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뭐 제가 이쪽 지역을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방 촌놈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얘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재수생인데 되게 공부를 잘하는 애요. 서울로 지금 보내신 거야. 근데 애가 거기 가서 이제 저랑 상담을 하고 그쪽 반에 들어와서 지금 수업을 듣는 상황에 애가 갑자기 너무 표정이 확 피었어. 그래서 쌤 너무 여기 서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애가 너무 밝게 웃으면서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또 한편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이쯤 얘기할게요. 미안해 얘들아, 수업할게. 쓸데없는 질문 하고 수업할게요. 자, 그래서 볼 거고, 그 시절의 사람들의 상상 속 세계관을 담아낸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험 범위니까 홍민고부터 봅시다. 보면 되죠. 네. 모첨 찬 자리에 반만 돌아오니, 모첨은 초가집 첨화예요. 근데 녹색은 나중에 내가 출력해서 줄 테니까 나중에 쓰시고요. 지금 쓸 필요 없어. 일단은 여러분 어떤 느낌을 보시면 되냐면 이거야. 여러분 밤에 차. 근데 반벽 청등은 누굴 위해서 밝혔을까?
이미 이 얘기에서 반벽청등이 정확히 뭔지 몰라도 나를 위한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면.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상황 자체가 벌써 외롭거나 나만 혼자 있거나 이런 얘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초가집 처마니까 그 시절에 사는 어떤 모습들이었을 거고, 반벽청등은 뭐냐면 청사초롱, 그러니까 결혼식 때 쓰면 조명 같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뭐냐, 나는 혼자 있는데 누구는 결혼식 해가지고 되게 예쁘게 잘 사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대비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녹색은 지금 개념어나 내신 대비로 필요한 걸 제가 캡처해서 출력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그때 필기 한 번 더 하시고, 일단 지금 상황은 뭐냐면 밤에 되게 찬 상황이고요. 지금 불은 이렇게 등은 밝혀져 있는데 누구를 해서 밝혔을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오르며 내리며 할 건 없는데 내 생각은 이거야. 우리가 잠을 들락말락 할 때 머릿속으로 순간적으로 꿈 같은 걸 꾸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꿈에서라도 님을 만나야지라고 하면서 꿈으로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다.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잠깐 힘이 다해서, 역진 힘이 다해서 풋잠에 잠깐 드니 꿈을 꾼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 정성이 지긋해서 꿈속에 님을 봤고요. 그 꿈속의 님이 원래는 되게 옷 같은, 그러니까 차은우 같이 되게 예쁘고 잘생긴 그런 얼굴이었는데, 얼굴이 이제 벌써 한 60 된 거야. 마틴 간 거야, 이제. 왔고 박살이 났네. 마음에 먹은 말을 막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막 눈물이 나니까 말도 못하고, 목이 메었고, 그래가지고, 님 좀 잡아보고 싶고, 말도 더 하고 싶은데, 갑자기 개성, 닭 울음소리에 잠이 깨버린 거야. 이 상황이야, 그냥.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 되게 내가 정말 꿈에 그리도 이상형을 만나가지고 뽀뽀도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손도 잡아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누가 딱 깬 거야. 그럼 존나 열받잖아. 얘도 존나 열받은 거야. 그래서 허설하다. 야, 이게 꿈인가? 라고 이제 약간 현실 부정을 하다가 결국 꿈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이제 멍 때리는 거고, 이제 창밖에 보면서 씨발 뭐 이러면서 이런 느낌. 그래서 마지막 자기의 희망은 뭐냐면 차라리 달이나 돼가지고 님 가까이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니네 맨날 인스타에다가 올리잖아. 그냥 난 인스타 보면서 그냥 이걸 봐요. 맨날. 지금 오늘 이제 또 글쎄 잘 모르겠어요. 걔 평소에 많이 안 아픈 것 같은데 내 수업 때만 아파가지고 빠지는 한 명 있어요. 최 누구라고 한 명 있어. 월요일 수업은 왔던 것 같은데 갑자기 수요일 수업은 왜 또 아픈 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파가지고 안 한 최 누구누구 있는데 걔가 맨날 인스타에 이런 거 올려. 약간 좀 그런 되게 감성이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아무튼 감성 있는 학생 같아요. 되게 감성적인 거 막 존나 올려, 맨날.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요즘도. 그래서 여러분 후손들은 아마 여러분이 인스타에 남긴 그 똥글을 보면서 아,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인스타에다가 이런 걸 남기면서 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는 이런 공부를 할 거라고. 그냥 딱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출력하고 있으니까 출력된 거 가지고 녹색들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개념어들 좀 짚어볼 건데, 수능 대비로는 이렇게 하지 않아. 내신 대비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를, 이 반벽청등을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봐봐, 지금 사실은 청상초롱 때 쓰던 등불인데 그 등불 자체는 객관적인 감정이 없는 대상이잖아.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슬픔을 느끼잖아. 내가 혼자 있음을 느끼잖아. 즉 반벽청등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그 객관적인 대상에 자기 감정을 관련적 표현했으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개념어 여기서 하나 출제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꿈에 들어가는 것 인몽장명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뭐 옷 같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직유법 이런 거 알고 있을 거고. 뭐 거의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여기는 강몽장면일 거고. 꿈에서 깬 거니까. 그리고 허사로다, 허무하다라고 느끼고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봐봐. 차라리 죽어서 낙월, 지는 달이나 되겠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이유는 현실적으로 님에게 다가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낙월이라는 건 뭐겠어요? 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갈 수가 있으니까. 혹은 빛을 비출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정도 느낌을 보시면은 녹색과 빨간색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내신 대비는 거의 다 되실 거고. 자, 필기하시고요.
출력해서 더 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리고 바로 문제 풀게요. 자, 볼게요. 만약에 학교에서 다른 작품과 엮어낸다면은 얘가 출제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을 거고요. 만분가. 그런데 이렇게 엮어 출제되는 작품들은 선생님께서 학교 수업 때 안 다뤄주셨으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경우는 내신에서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수능 느낌으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에어컨 2도만 낮출게요. 자, 그래서 천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절에 세계관 같은 게 있는 거죠. 천상계 존재. 백옥경 11호를 어디메어. 어디메어로 하는 걸 보니까 여기는 장소겠죠. 어디메어라고 하는 걸 보면 또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뭔가를 찾고 있거나 방황하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어디냐고 묻겠지. 계속 오세군.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되게 볼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무지개라든지 구름빛이 되게 특이하면 되게 예쁘게 느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약간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사실 수능에서는 거의 안 묻지만 내신에서는 중요하니까 좀 필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파란색이 좀 집중하셔야 돼요. 녹색까지 할 시간 없습니다. 오세군 깊은 곳에 자정천이 가렸으니 천문의 구리만리 꿈이라도 갈똥말똥. 지금 가려있는 상황이야. 즉 단절 상황이죠. 그럼 님에게 가까이 없는 거고. 그럼 차라리 죽어서 억만면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시절에 반복되는 클리셰야. 요즘 힙합 보면은 맨날 힘들게 살았고 나는 지금 성공했고 우리 엄마 원래 음식장 사다가 지금 골프 치시고 맨날 나오는 얘기잖아. 여기도 똑같은 거야. 맨날 나오는 얘기야. 차라리 자연물 돼가지고 님 가까이 갈래. 여기도 마찬가지. 차라리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뭐가 될래. 똑같아. 그러니까 200년 뒤에 여러분 후손들이 지금 힙합을 보면서 맨날 그 얘기할 거야. 이 시절 사람들은 못 살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차 사드리고 우리 어머니 골프 치러 다니는 게 그 시절에는 성공이었나 보구나라고 공부할 거야. 똑같아. 그래서 그 시절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임금님을 좋아하는데 지금 내가 귀양 와서 갈 수가 없고 그걸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야. 남산 늦은 봄에 두견에 넋이래요. 그러니까 새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화 가직 봐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화는 백꽃이라 그랬고 되게 봄 기운 꽉 있을 때 또는 아름다운 분위기일 때. 그리고 남산. 아마 임금님 보이는 산이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서울여고 대학 가셔서 봄에 이화여대 되게 예뻐요. 봄에 윤중로, 여의도 윤중로 되게 예뻐요. 꼭 재수 때 놀러 가지 마시고. 내년 힘들겠네요. 고3 제발 재수하지 마시고 대학교 1학년 때 남들 즐기는 거 다 같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하가지의 밤낮을 못 울거든. 자 봐봐. 내가 죽어서 새가 돼가지고 울겠대. 이 얘기는 님에게 소통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거죠. 뭐가 되겠대? 구름이 되겠대요. 그래서 임금님 계신 궁에 가까이 있대. 그래서 구름 돼가지고 내가 내 억울한 마음을 펼쳐내고 싶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 싶대. 그 얘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임금님과 가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했겠죠. 그래서 계속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뭔가 이 현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들은 그 시절에 있었던 클리셰예요. 그 시절에 있었던 계속 반복되는 소재예요. 그래서 두견에 넋이 되겠다라든지 구름이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 어와 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황하수 말다마는
무슨 얘기를 갑자기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황한이 이제 중국에 있는 강이고 쭉쭉 읽어볼게요. 초객의 후신인가 상심도 끝이 없고 초객이 먼저 봅시다. 초나라 시인의 구런. 그러니까 이거죠 결국에는. 고사인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지만 고사인용은 요즘으로 치면은 잘생김의 대명사 차은우 또는 뭐 센 남자, 상남자의 대명사 마동석 이런 거를 예로 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고사인용해서 사람들이 알아먹는 거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고사인용을 했구나. 근데 내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상심도 끝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고사인용한 이 사람도 그 시절에 되게 상심이 깊었던 사람인가 보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의 해결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유락, 유유자적하게 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백구, 새랑 흰새랑 벗이 된다는 거죠. 함께 놀자 했을 거고 결국에는 자연친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른은 듯 괴는 듯 남이 없는 님을 만나 꿈조차 한결없다. 아마도 꿈에서 님을 만났겠죠. 꿈에서도 너무 좋다는 거야. 꿈이라도 님은 좋아요. 근데 보나마나 이거는 이제 화자가 남성 화자이기 때문에 임금님한테 대한 충성이겠죠. 계속 봅시다. 오색실 임 짧아 님의 돈을 못하여도 바다 같은 님의 은을 추우나 갚으리라. 백옥 같은 이 마음을 임의를 지키더니 장안에 어젯밤 무설이 치니 일모수죽 칠수도 냉박할샤. 유람 계속 하고 싶은 얘기는 뻔하게 님에 대한 걱정일 것이고 님을 위한 마음일 것이고.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백옥 같은 인의 마음을 님 위에서 지키더니 장안은 임금님 계신 곳이에요. 어젯밤에 무설이 섞어치니, 그러니까 무설이가 설이 혹은 뭐 무슨 자연현상 같은 게 치는 걸 내가 본 거니까 임 계신 곳이 걱정이 되는 상황.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은 님에 대한 거리감이라는 게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장소가 멀리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고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화자는 어떻게든 임금과 소통하고 싶고 하지만 현실은 불가능하고 그 불가능할 때 화자는 뭐라고 반응하는지 이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전혀. 요즘도 어차피 뻔해.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어. 아무리 봐도 짝사랑이야. 근데 계속 걔에 대한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거. 뭐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어. 보고 싶어. 볼 수가 없어.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지. 뭐 여자친구가 군대에 갔어. 볼 수가 없어. 뭐 그런 거라든지 예를 들면 유학을 갔어. 못 보는 거라든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즘은 뭐 영통도 할 수 있고 뭐 스카이프도 있고 그런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지만 옛날에 단절을 극복할 수단이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그게 애절하고 애틋하고 힘들었겠죠. 그걸 남녀의 감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또는 임금님에 대한 충성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 거고 그냥 이게 반복되는 클리셰이기 때문에 좀만 정리해 두시면은 그냥 반복해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 조임 안문가가 딱히 뭐 특징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쓰였던 표현들이 전부 다 삼인국, 송민국이 또 다 쓰였던 표현들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이 요즘 힙합 씬에서 하는 얘기들이 거의 비슷하듯이 여기서도 하는 얘기가 비슷한 거고 지금 힙합 씬이 500년 전에는 이런 고전 시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의 힙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게 존나 힙했던 거야. 됐죠? 이 정도 느낌. 자, 그러면 문제 푸는 게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이 정도 느낌만 잡을 수 있다면. 대신에 여러분이 학교 내신 대비로 뭐 개념 정리를 하거나 뭐 필기를 하거나 할 수는 있어. 하세요. 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저랑 공부하실 때는 그리고 수능을 대비한다면 약간 이 느낌만 잡아줘도 충분해. 오히려 이 느낌이 훨씬 중요한 거야. 결국 이걸 묻는 거거든. 이 시절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 알겠니? 좋아. 현대에도 이런 생각 가지고 살잖아. 우리 강아지 키우다가 죽으면은 물개다리 건너서 날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리고 그 시절에 당연히 임금이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충성.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만큼 되게 강렬한 감정은 또 없으니까 그걸 임금님과의 사랑 또는 임금님과의 충성의 관계로 치환해서 표현. 이 정도 보시면 뻔하고 그럼 43번이 그냥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봅시다. 자연물 활용해서 화자의 심정. 그럼 정답 1번 끝이야 그러면. 맞잖아. 수도 없이 자연물 나왔고 그 자연물이 나온 이유는 감정 표출이니까. 맞죠? 봐봐. 반어요. 반어는 반대로 표현하는 거라 그랬잖아.
반대로 표현하는 게 어디 있어? 반어는 정말 잘생긴 애한테 야, 너 존나 못생겼거든 이라고 하거나, 정말 못생긴 애한테 야, 씨발 존나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누가 나한테 키 크다고 하면은 그런 게 반어겠죠. 계속 의성어, 의태어. 의성은 소리를 흉내내는 거, 의태는 형태를 흉내내는 거. 근데 의성어, 의태어가 딱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의성어, 의태어가 있으면은 묘사의 정도가, 묘사에 관련된 정보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생생함, 생동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는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면 생동감을 높이다 자체는 100% 맞는 개념이지만 의성어, 의태어가 아마 없을 거고요. 자, 풍자라는 건 뭐냐면 그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비판의 의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원관념은 숨기고요,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풍자라든지 이런 건 없어.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경물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5번 선지 같은 걸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잘 들어. 여러분 자꾸 헷갈려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1번, 5번 중에 헷갈려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헷갈릴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답은 1번이야. 주제나 그 주제에 관련된 구조를 잡고 이게 정답될 확률이 수능에서 87%. 내신에서도 이게 60% 이상이야. 왜 그러냐면 당연히 얘가 정보 가치가 높기 때문에 얘를 물어볼 확률이 높은 거야. 이건 확률의 문제야. 통계의 문제고 출제 의도의 문제고. 다만 그런 게 불안하면 들어가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구체적 묘사는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 구체와 추상. 예를 들어 봐봐. 내가 어제 갔던 산, 어제 갔던 남산, 어제 갔던 한강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을 거고, 야, 참 자연이 좋아. 이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연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휘와 추상적인 어휘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 가시면 되겠어요. 그럼 구체적인 어떤 산에 대한 또는 구체적인 소재들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얘는 소재를 언급하잖아요. 뭐 이화라든지 아니면 두견세가 되겠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틀린 거야. 얘를 보여준 건 맞는데 주제가 경물의 변화가 아니라고요. 주제는 자신의 임금에 대한 감정이었다고. 자, 그래서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 여러분이 지금 좀 수능 대비로 이 수업을 듣고 싶다 그러면 파란색 필기 집중하시면 되고요. 내신 대비에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은 녹색까지 다 정리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필기 잘 해보시고. 자, 캡처해서 좀 이따 또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문제 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부터 미음까지의 의미. 기역. 구말리. 봐봐. 인계신 곳하고 나. 근데 꿈이라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상황을 보니까 님과 화자의 거리겠죠? 이걸 보통 구체적인 거리라고 해요. 심리적 거리는 아니고. 두 번째, 니은. 니은 보면은 구름. 구름 돼서 가겠다 그랬잖아. 봐봐. 내가 구름 돼가지고 흘리 날려서 여기에 가겠다고 했잖아요. 구름이 돼야 갈 수 있는 거리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매개물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그래서 암기한 친구들은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면 달이 떴어. 이 달이 너무 예쁜 거야. 나는 이 달을 보면서 님을 떠올려. 예를 들면 작년 보름달이 작년 추석 때, 곧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 보름달이 정말 예쁘게 떴어요. 그리고 작년 추석 때 저는 제주도에 있었고 전 여친하고 제주도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고 그 강아지를 이제 오픈카에 태워서 성산 일출봉 앞에 딱 세워놓고 보는데 너무 예뻐. 그러면 이제 저는 이번 추석 때 달을 딱 떠올리면서 달을 딱 보는 순간 전 여친 생각이 날 수도 있겠잖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껴봐. 그럼 단절되잖아. 그러니까 이때의 구름은 단절이에요. 이해됐니?
그런데 이제 전 여친한테 차단을 당한 제가 있어요. 전 여친 어디 사는지도 몰라. 카톡을 보낼 수도 없고 인스타도 안 하는 애야. 핸드폰 전화를 하자니 아 이건 더 이상 안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치만 이럴 순 있잖아. 아 너도 그 구름을 보고 있니? 전 여친아 이 구름을 보면서 나를 한 번쯤 생각해 주면 안 될까? 이럴 때 구름은 매개체가 되는 거죠. 너 왜 이런 걸 좋아하지?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는 매개체라고요. 구름이. 이해되셨어요? 필기하시고. 진짜 열심히 수업한다 진짜. 자 계속해서 이제 45번 볼게요. 보기 1. 만분간 유벨간 작가가 천상의 옥황에게 효소를 하는 형식으로. 자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원래 제가 보기를 보지 말라고 하거든. 왜 그러냐면 보기에 의존해야 되는 친구들은요. 예년까지 2022학년도 이전의 평가원 기준으로 이게 1등급, 2등급 고정을 시키려면 그걸로는 좀 힘들었거든. 근데 올해는 학생들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1등급인 학생들도 보기를 먼저 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이든 수능이든 앞으로에서는 뭐 보기부터 보는 게 편하시면 보셔도 상관은 없으나 보기에 너무 어그로 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를 가급적이면 마지막에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 설계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워낙 피지컬이 약해. 실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아니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할 게 많기 때문에 그건 오케이. 어쨌든 여러분 상황에 맞춰가지고 해법을 드리는 거니까 보기부터 보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과거에는 보기는 그 문제에 국한시키는 게 맞고 여러분이 좀 실력이 좀 떨어진다 또는 자신이 없다 이런 친구들은 보기부터 보는 것도 좋고. 자 만분간은 유배를 간 작가의 상황이죠. 유배를 갔어요. 천상의 옥황에게 호소하는 형식인데 그 목적은 뭐냐면 연군, 임금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라고요. 왜? 그래야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작품의 중요한 이유는 보이죠. 유배가사의 효시이며 이 효시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평가원에서는 시발점이라는 표현을 아예 안 쓸 거야 아마. 시발점이라는 표현은 현은희 쌤이 유행시킨 단어고 사실은 평가원에서는 효시라는 단어를 훨씬 좋아해요. 효시는 전쟁을 시작할 때 쏴가지고 전쟁의 시작을 알려주는 소리를 내는 화살이야. 그래서 효시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한자가 어려운데 그냥 쓸게요. 고유 수업이라서. 개전을 알리는 소리나는 화살. 그러니까 보통 요즘은 시발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문학사적 가치가 높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뭔가 시작, 어떤 장르의 시작인 것들이. 결국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연군지정이다. 끝. 유배를 갔다. 끝. 그리고 오히려 오리지널이 뭐냐면 만분가였다는 거죠. 아까 그럼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었구나. 워낙 이런 게 많이 쓰던 만분가가 오히려 뒤인 줄 알았는데 만분가에서 얘가 튀어나왔구나. 됐죠? 자, 필기하시고. 비교해서 보라는 거지. 자, 그래서 문제 봅시다. 1번. A와 마이서는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더라도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죄. 맞죠? 오히려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어서 소망을 이루고 싶은 표현이고 이게 과거의 클리셰. 국어에서는 전형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습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2번 선지. 비와 다해서 마음에 담아둔 말을 실컷 전하고 싶어하는 화자의 바람. 맞죠? 소통의지. 왜냐면 억울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3번. 임금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옷같이 순수하다. 이런 거 없어. 자, 봅시다. B랑 C를 볼게요. C와 나를 볼게요. 나. 봐봐. 여기 옷 같은 누구 옷이야? 옷 같은 얼굴. 뭘 수식하고 있어요? 얼굴 수식하잖아. 님을 봤더니 그 님의 얼굴이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는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임금님, 그 님, 여친, 상상 속에 남친, 왁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왁구가 옥이었다고. 근데 오늘 꿈속에서 보니까 왁구 맛이 갔다고. 그 얘기하는 거네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왁구가 저렇게 갔을까. 그런 얘기예요. 정답은 3번.
맨날 저 사진 보면서 선생님 왜 다르나요? 왜 다르겠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다르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되셨죠?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하시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